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9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연입니다. 오늘 제 옷차림이 좀 이상하죠? 이제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러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전하고 싶고, 또 아마 할머니 댁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쓸쓸히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옛날 원시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때에는 사냥의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냥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한테 종속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운다는 거는 내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단기적으로는 입시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멀리 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선장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법성 판단 마저 마무리하고요,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일단 8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저랑 같이 좀 볼 건데요. 얘는 밑줄형 어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쭉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같이 가보죠. Evolutionary theorist라고 했으니까 진화 이론가,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답니다. 항상 명사절 대절이 나오면요, 앞에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대절 뒤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is an adaptive, adaptive라고 하는 것은 적응의 뭐 이런 뜻이죠. 적응의 mechanism, 이게 기제란 뜻입니다. 아, 두려움이라는 게 적응의 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제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란 적응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That,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에요. 그죠? 이 적응의 기제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들로 하여금 sense danger, 위험을 감지해내고, 그리고 respond appropriately,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감지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괜찮으시죠? Indeed, 진짜로요. If, 만약에 ancient people, 옛날에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had walked up to the saber-toothed tiger라고 해서 하단에 검치 호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얘는 호랑이고요. walk up to라고 하면 어디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고대인들이 호랑이에게 다가간 거예요. 자, 근데 왜 다가갔을까요? To pet the nice kitty. 와, 예쁜 고양이네, 뭐 큰 고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pet이니까 얘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렇게 다가간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이겁니다. 뭐 하는 대신에요? heed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피하는 거예요. heed their fear. 자기들의 어떤 heed가 피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fling, 달아나는 거,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가서 어머, 뭐 고양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we would not be here now.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 투부정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투부정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얘가 주어 자리에 쓰였다? 그리고 뒤에 동사가 왔다. 뭐 혹은 이 주어 자리가 이렇게 머리가 커지는 거 영어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앞에 it을 쓰고 동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뒤에 썼다. 뭐 어쨌거나 이거는 주어로 쓰인 거죠. 아니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썼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투부정사는요,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목적이 뭐니?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지금 주어, 목적어 이렇게 사용된 거 아니니까 이 뒤에 남아도는 투부정사를 우리가 위해서로 해석했을 때 이게 잘 되는지 보자고요. 어머, 얘 고양이네? 라고 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쓰다듬 예뻐해주기 위해서 다가갔다면, 쌤 위해서로 해석되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지금 맞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챙기고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if 뒤에 과거 동사를 쓰면 그거는 언제적 일에 대한 상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일. 근데 현재의 일인데 상상이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현재 시제를 써버리면 사람들이 사실과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일어난 일을 반대로 상상할 때, 그럴 때 if 절 뒤에다가 과거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랑 구별해서 써야 되니까 그때는 뭘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had pp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if 뒤에 had pp를 사용한 거 봐서는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인들이 호랑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얘를 막 만지고 했던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상상하기 위해서 if 뒤에다가 had pp를 썼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 if에 딸린 식구 말고 이제 얘네가 주인집 식구, 그래서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 자리에는요, would 원형을 사용하면 이건 언제적 일에 대해서 현재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한다라는 뜻이고요. would 뒤에 have pp를 쓰면 이건 언제의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would 뒤에다가 원형을 썼네. 그럼 이건 언제적 일에 대한 반대 상상이라고요? 지금의 일에 대한 반대 상상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호랑이한테 다가가서 막 만졌었 더라면,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러면 we would not be here now.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없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반대되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요 문장에 섞여 있는 이런 거 혼합 가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혼합 가정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위험이라는 게 없었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막 다가가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테니까 우리가 생존하지 못했을 거다. 결국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자고요. people,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꾸며주죠. Who were appropriately scared. 자, 적절하게 scared니까 겁에 질린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겁을 먹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lived,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To reproduce. reproduce라고 하면 번식하는 거니까 자손을 낳았다고요. 그리고 becoming, 이거 지난 시간에도 엄청 많이 했는데 and 뒤에 동사나 투부정사나 ing나 이런 것에 밑줄이 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얘랑 똑같은 형태가 앞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의미상도 얘네 둘이 나란히 쓰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ing가 지금 쓰인 게 없어요. 그럼 너는 일단 잘못됐구나. 그럼 의미상 얘를 뭐라고 고쳐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쌤,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첫 번째 동사, 조상이 되었다,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ing를 쓸 일이 아니라 그냥 became 이렇게 동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자, 계속 봅시다. 그리고 that fear response, 그러한 두려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is with us still,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자손을 낳고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In studies, 연구에 있어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자, 연구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자, 그러면 항상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Children and adults alike.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똑같이 are quicker at identifying. identify라고 하면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재빨리 식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뭐를요? Snakes and spiders. 그 뱀과 거미를 알아보더래요. 어디에서? 사진 속에서요. 잠깐만, 뱀과 거미를 갖다가 알아본다? 뱀과 거미가 여기선 그럼 무슨 대상으로 쓰인 거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거죠. 이런 거는 더 빨리 알아보더래요. 자, 이때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Then they are at identifying benign items. benign이라고 하면 하단에 나와 있죠. 해가 없는. 그들이 해가 없는 그런 물건들, 해가 없는 대상들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빨리 위험한 것들을 알아보더랍니다. 해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Such as flowers, 꽃과 같은 것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아, 쌤, 그러면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그런 조건일 뿐더러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존재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얘가 맞게 쓰였나 한번 보자고요. 자, 비동사의 밑줄이 와 있는 경우에는요. 주어가 단수면 is 썼니? 주어가 복수면 are 썼니? 보통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로 앞에 they가 있는데 우리가 they is를 쓸까봐 이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럼 이 문제는 주어 동사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는 반복을 엄청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든 반복을 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동사조차도. 예를 들어 앞에 비동사가 나오고요. 플러스 알파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형용사라든지 전치사 구라든지 뭐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이 뒤에 또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는 떼고요. 비동사만 남겨놓는 거예요. 자, 아니면 앞에 일반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뒤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럼 또 쓰기 싫죠. 그래서 내 대신 네가 나가. 대동사라고 하고요. 대동사로는 do를 사용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뭐 have pp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뒤에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럼 뭐만 남기고 have만 남기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아, 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생략하고 최소한만 남겨놓는 거군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They are 라고 하면 아, 이게 지금 반복을 피해서 잘 생략해서 썼느냐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봤더니 아이랑 어른이랑 똑같이 이런 위험한 것들을 식별하는 일에는 빠르더라. 그래서 지금 비동사 플러스 알파잖아요. 아, 쌤, 그러면 그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비동사만 남겨놓은 3번은 지금 알맞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 3번은 지금 이상 없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두려움을 느낄 만한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더 빨리 반응을 보인대요. This supports the idea. 자, 이것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어떤 생각일까? 생각을 풀어놓은 거 우리 동격의 대절이라고 불러요. Humans have developed. 인간이 개발을 시켰다는 거죠. 인간이 뭐를 발달시켰냐면 the ability,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능력을 개발시켰다라는 겁니다. Home in on targets. 여러분 이제 target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Home in on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대상에다가 빨리 주의를 돌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얘 주격이고요. 얘가 가리키는 건 이 목표 대상입니다. 이 목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Carry a perceived threat. perceived라고 하면 인식된, 인지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인지되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근데 그 대상한테로 우리가 재빨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요. 아니, 아까 전에 이런 인지된 위협을 지닌 대상이 뭐였어요? 뱀, 또 거미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빨리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맞죠? Especially when, 특히나 어떨 때 그렇습니까? That target, 그 목표 대상이 is associated, be associated는 뭐랑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Psychological signs, 어떤 심리적인 징후라든지 아니면 feelings of fear,
psychologically 아니고 physiologically죠. 생리적인, 뭐 예를 들면 막 땀이 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리적인 징후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feelings of fear, 두려움의 감정과 연관이 있을 때에 특히나 우리가 거기로 주의를 빨리 기울일 수 있더랍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해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was key,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To our ancestors' survival,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Although, 비록 those same dangers, 그 똑같은 위험들이 are not ones,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 We face in daily life. face가 동사로 쓰이면 마주하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the mechanism of fear, 이 두려움의 기제라고 하는 거, 이 두려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still works,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The same,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As it always has,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일단은 문법 맞았나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때 원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란 건 여러분도 알 거고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얘는 뭘 받는 대명사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마주했던 위협, 그게 오늘날의 위험이랑 똑같은 건 아니다. 쌤, 앞에 있는 이 dangerous란 말을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게 dangerous 복수니까 여기도 대명사로 ones 이렇게 쓴 거고요.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뒤에서 수식도 할 수 있고 앞에서 수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비교적 수식이 자유로운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꼭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석 공식 61번 가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늘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늘 그러했다라는 게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치, 늘 작동이 잘 됐던 것처럼. 그래서 has worked, 뭐 원래는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have pp의 경우에 반복되면 뭐만 남겨두고 have나 has만 남겨두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마주했던 위험은 어떤 거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호랑이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이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위험은 뭐 차에 치일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죠. 그러니까 또 그 똑같은 종류의 위험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위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라고요. 괜찮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고, 위험을 지니고 있는 대상일수록 우리가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다. 그래야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물을 발견하면 거기로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다 기울일 수 있다. 결국 두려움이 있기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연계될 수 있는 곳 한번 봅시다. 생존의 핵심이었다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어떤 perceived threat, 인지된 위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에게 우리의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뭐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어법성 판단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을 했는데 제가 하나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어디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 지문에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의 마지막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거 안 얘기하면 여러분 또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it이 가리키는 게 굉장히 이제 넓은 규모의 그런 어떤 황무지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 대부분이 glaciated, 어떤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쌤 이게 빙하로 덮다라는 동사라면서요. 그럼 빙하로 덮여 있다 이렇게 하려면 그건 수동이고요. 원래 영어에서의 수동, 동사는 수동으로 나타낼 때 비동사 플러스 pp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왜 여기 얘기 안 해주시지?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꼼꼼하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엄청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칭찬.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앞에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아니면서 수동의 의미를 지닌 거, 그건 뭐예요? PP 과거분사. 그럼 얘는 지금 과거분사인 거예요. 쌤, 그럼 앞에 남아있는 얘는 뭔데요? 얘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황무지의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이제 우리 새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어휘적절성 파악이라고 나와 있고 흔히 어휘추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유형은요. 문제 발문이 이렇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밑줄형 어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박스형 어휘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한두 문장을 읽고 중심 소재 혹은 어휘 문제는 앞에 주제까지 다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를 읽는데 이건 자연스러워. 이건 왠지 아니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반드시 딱딱 떨어지는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1번 선택지에 대한 근거는 바로 뒤에, 2번 선택지에 대한 근거는 바로 앞에 이렇게 근거를 찾으시면서 읽으십시오. 그 다음 밑줄형 어휘의 경우에 얘가 답 같아 하고 골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반의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천천히 증가한다. 천천히가 틀린 것 같으면 빠르게로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검증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수능 29번 문제이고요.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게이트웨이는 전문 해석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전략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앞부분 읽고 뭐 하라고요? 가급적이면 주제까지 파악해봐라 그랬어요. 가봅시다. Some prominent journalists. prominent니까 아주 저명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일부 기자들이 say that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rchaeologist, 고고학자잖아요. 고고학자가 should work with,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랑? treasure hunters. treasure hunter는 누구예요? 보물사냥꾼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왜 같이 일해야 되지? 왜냐하면 treasure hunters, 이 보물사냥꾼들이 have accumulated. accumulate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 축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축적해왔거든요. valuable, 아주 귀한 historical artifacts. 어떤 역사적인 artifact라고 하면 유물이니까 이런 유물들을 갖다가 축적해 왔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That, 자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관계대명사 뭘 받는 거겠어요? 그치, 이 역사적인 유물은요 can reveal, 많은 것을 드러내고 밝혀줄 수 있어요. Much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글은 고고학자와 그 다음에 보물사냥꾼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보물사냥꾼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귀한 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But, 하지만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우리 BPP니까 이거 수동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요청을 받진 않아요. 어떤 요청?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tomb robbers는 정말 무덤을 파헤치고 귀한 보물을 훔쳐가는 도굴꾼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라는 요구는 받지 않습니다. Who? 이 무덤에서 이렇게 도구를 하는 이 사람들은요.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역시나 뭘 가지고 있어요. 귀한 역사적인 유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라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The quest for profit. profit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고요. quest는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the search for knowledge, 지식을 갖다가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cannot coexist. 여기 이제 동사가 등장을 하네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rchaeology. 고고학에서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래요. 잠깐. 지금 이제 얘기가 어디까지 왔어요? 둘이 같이 일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추구라는 것과 지식의 추구라는 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같이 못 가요? Because of, 네, 왜냐하면 the time factor,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는 뭘 봐야 돼요? 뒤를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럼 1번 일단 놔두고 보셔야 돼요. Rather incredibly, 다소 놀랍게도 one archaeologist, 한 어떤 고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용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고용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뒤에 동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가 아니고 PP 과거분사. 고용된 하면 되겠네. Treasure hunting firm, 이 보물 사냥을 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한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6 months,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are given, 이건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수동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받게 되면,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 shipwrecked는 배가 다 부서진 거니까 난파된 겁니다. 이 난파된 난파선의 유물들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만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y are sold. 이 유물들이 are sold. 판매가 되기 전에 6개월이란 시간만 있으면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 그 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근데 뭐 어찌 됐거나 일단은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 이 어떤 이익의 추구, 지식의 추구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는 요소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글인가 보다. 1번 선지는 일단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은요, 해석이 뭐가 살짝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놔도 봤어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보물 사냥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6개월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적 지식도 발견될 수 없을 겁니다. 노우니까. 그러면 6개월 안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 뒤에 보세요. On the contrary. 자, 이와는 반대로요.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은. 그럼 이와는 반대로요 라고 얘기하려면 아까 보물사냥꾼 회사에 고용이 된 사람은 6개월 갖고는 안 돼요. 아무것도 발견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맞았다면 뒤에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돼요? 그냥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은 뭐 6개월이면 충분히 해내더라. 그런 얘기가 와야 되는 건가요? 뒤를 봤더니 고고학자들과 an assistants,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INA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needed, 필요로 했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뭘 필요로 했냐면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했대요. of year-round conservation. 이 conserv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존이잖아요. 1년 내내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all the finds. catalog라고 하는 건 그냥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finds,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네요. 자기들이 찾은 유물들의 목록을 만들기도 전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뭐야? 목록만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러면 앞에는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가 돼야 이 두 가지 사례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쌤, 그러면 여기 지금 found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반대말을 한번 넣어봐라 그랬으니까 lost를 넣어보겠습니다. 즉, 이 회사에 취직이 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6개월만 시간이 있으면 그 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is lost, 분실되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즉, 내가 빠짐없이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군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보물 사냥꾼들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이 진짜 고고학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목록 만드는 데에만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더라.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 이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공존하고 협업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이 finds,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적에 온 거예요? 11th century AD, 11세기에 wreck, 이 난파된 난파선에서 나온 거예요. 자,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They had excavated. excavate이라고 하면 발굴하다 이런 거니까 자기들이 발굴했던 이 난파선으로부터 찾은 것들, 얘네들의 목록을 만들기 전에도 이렇게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됐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보셨겠지만 단서가 딱 있어요. 이래서 얜 맞아. 이래서 얜 틀렸어. 이걸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번 갑니다. 자, 1번에 일단 문장 분석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enable은 이제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운동선수들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투부정사를 붙여줬어야 되겠죠. 근데 필자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그냥 한 흐름으로,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겠어. 그래서 to는 그냥 같이 쓰고 여기는 각각 쓰지 않겠어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뭐 어쨌거나 해석을 해보자면 technological advances, advance가 어떤 발전이니까 기술적인 발전이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High performance athletes, 아주 성능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빨리 움직이고, 높이 점프하고, hit harder, 더 세게 치고, 그리고 improve their consistency. consistency라고 하는 건 쭉 일관된 거, 우리 해설지에서는 뭐 견실함 이 정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견실함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겁니다. 뭐 이 정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장도 치웠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까 본 문장의 첫 문장으로 바로 나오네요. 자, 어쨌거나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의 운동선수들,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높이 뛰고 세게 치고 이런 거는 다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쌤, 그러면 이 글은요, 기술적인 발전, 기술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 아닙니까? 그렇지. However, 하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기술적인 발전이 뭔가 안 좋은 면도 있던데 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Some advances, 자, 일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may also carry, 또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대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Increased, 증가된 benefit,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risk, 위험이 있을까요? 앞에서는 기술적 발전 덕분에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랬으니까 뒤에는 이제 나쁜 얘기 나올 차례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골라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술의 발전 덕분에 기량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 또 있다? 위험성 역시 증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에 끼치는 이런 증가된 위험이 있게 되었냐면 to the athlete's body, 우리 운동선수들의 신체에. 그럼 이때의 위험은 무슨 위험이 되는 거예요? 부상의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Which, 자, 이것이 may not stand up to가 이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which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운동선수의 이 신체가요,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를? The increased forces of movement. movement, 어떤 움직임, 동작 이런 거니까 어떤 동작의 증가된 힘을 갖다가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신체의 한계보다 더 뛰어난 뭔가 점프를 했다거나 그럼 착지할 때 당연히 다치겠죠. 그러니까 부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왔어요. As a result, 자, 그 결과. 자, 그럼 부상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Injury monitoring. 자, 우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감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상을 갖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 이것이 is critical.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잖아요. In order to prevent harm. 어떤 해를 막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해지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즉 엘리트 선수들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대요. 아, 쌤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잘 감시하고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온 거네요. 그렇지. 자, 근데 who? 이 엘리트 운동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embrace, 이거는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resist는 저항하는 겁니다. new technology, 새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일까요? 새 기술에 저항한 사람들일까요? 아니 지금 새 기술에 저항했으면 다칠 일도 없죠. 새 기술 덕분에 너무 무리한 동작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새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embrace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겠네요. 괜찮죠? A good example. 자, 좋은 예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In the rush 투부정사. rush가 막 서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 투부정사한 것에서 우리가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Install synthetic turf. synthetic turf가 인조잔디입니다. 서둘러서 막 인조잔디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고요. 어디에다가? On football fields. 그 축구 경기장에다가 30년쯤 전에 서둘러 설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인조잔디의 예를 보여주는 거고, 인조잔디 덕분에 선수들의 기량은 좋아졌지만 부상의 위험이 커졌더라. 그렇게 얘기가 이어져야 이게 좋은 예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자고요. athletes. 자, 선수들이 could run faster. 더 빨리 뛸 수 있었고요. 그리고 jump higher. 더 높이 뛸 수 있었어요. on the artificial turf. 이 인조 잔디 위에서는요. 몰랐어요. 인조 잔디가 이게 탄성이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대요. 그럼 지금 기량이 좋아진 거죠? But, 하지만 the rate of injuries, 이 부상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exploded. explod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이겁니다. 부상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자, 왜 그래요? Because human joints, 인간의 joint니까 관절이에요. 인간의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simply could not withstand the force. withstand가 견디다 이런 거거든요. 그 힘을 갖다 견뎌낼 수 없거든요. 원래 20cm만 뛸 수 있게 예를 들어 인간의 무릎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내가 30cm를 뛰었다 착륙을 하면은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아까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가 athletes and coaches, 그 선수들이랑 코치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A return to natural grass fields, 천연 잔디 구장으로 돌아가기를 forced, 강요했을까요? 아니면 prohibited, 그걸 금지했을까요? 지금 인조잔디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잔디로 돌아갑시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얘기했겠죠. 금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forced가 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연잔디 구장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 거예요? In order to protect athletes' careers and health. In order to 부정사, 위해서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의 어떤 그 경력과 그리고 건강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잔디 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에 있어서 좋죠. 기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체에 대한 위험, 즉 부상의 위험도 커진다고요. 그래서 추적 관찰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예를 갖다가 풋볼 경기장의 인조 잔디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이거 연결사 문제 괜찮아요. However,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건 앞쪽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기량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에 이 however 쓰시면 되겠고 as a result는 그쵸 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니터링, 추적 감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요 연결사도 잘 봐주시고요. 글의 순서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죠. 각각의 연결사 자리에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athletes could run. 자, 선수들이 더 잘 뛸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다칠 위험이 높아지더라. 이건 이제 인조잔디로 바꾼 예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문장인 거니까 A, B, C 단락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어휘 교재에 있는 2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이 양보대조의 부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양보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그 양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린 이걸 양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시험을 망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받았어.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린 이걸 양보의 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어쨌거나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though 얘 둘 다 양보의 표현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despite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A slight cost. 선생님, cost라고 하는 게요. 비용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뭐 어떤 비용이 들다, 값이 들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a slight이라고 하는 앞에 명사, 형용사, 관사 형용사가 붙었죠. 같은 건 명사 앞에 붙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얘가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명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despi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장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He isn't given. BPP니까 수동입니다. 자, 그는 받지 않았어요. 뭐를? Alternatives. 어떤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자, 어떤 대안이냐면 that he might well prefer. 우리 might well 이라고 하면 아마도 뭐뭐일 거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아마도 그가 더 선호할 수도 있는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A slight cost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약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있어서의 손실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시간에 있어서는 손실인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쓰인 문장인지는 지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보자고요. 사실 요 지문은요, 예전에 연계교재에서 한번 사용이 됐던 지문을 다시 한번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Tom dislikes his navigation system. 탐은요, 자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해요. Even though, 이것도 양보의 표현이에요. He agrees. 얘도 물론 동의는 해요. 뭐라고? At times. 때로는 이따금씩 it would be useful. 유용하다라는 거는 자기도 동의를 하지만 뭐 그러면 이 글은 어쨌거나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유용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He has no way.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To interact with the system.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투부정사 뒤에 남아도는 거 위에서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To tailor it to his needs.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테일러는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딱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Even if he can make some high-level choices. 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가 하이-레벨,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빠른 길, 시간상 가장 빠른 길, shortest, 거리상 가장 빠른, 그 다음에 most scenic,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이런 기능도 있나? avoid toll road, 이 toll이라고 하는 게 통행료니까 통행료 내는 길은 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의 선택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he can't discuss with the system,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이 사람이 서로 의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Why a particular route is chosen, 왜 어떤 특정한 길이 선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지? 여기서 의견을 나눌 수 없다. 앞에서는 상호작용할 방법이 없다. 같은 말이죠. 그럼 1번은 맞는 거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갖다 나열을 해놓고 어떤 특정한 선택을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particular라는 표현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이 사람의 불만은 뭡니까? 계속 이 시스템이랑 나랑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게 불만이에요. He can't know.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뭘? Why the system thinks. 왜 이 시스템이 생각하기를
route A 길이 is better than route B, B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겠죠. Does it take into account the long traffic signals?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다 이겁니다. 얘가 고려했나? 뭐를? 그 긴 교통 신호를 갖다가 여기는 좀 신호등도 많고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런 걸 생각했나? 그리고 the large number of stop signs, 많은 정지 표시들을 갖다가 얘가 고려를 한 건가? 아니면 what if 이러면 어떨까? Two routes barely differ. barely라고 하는 건 거의 뭐뭐 않다 부정의 뜻이거든요. 두 개의 길이 거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Perhaps by just a minute. by라는 말을 숫자 앞에 쓰면 어느 정도, 특히 차이에 있어서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딱 1분 정도만 차이가 나고 거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1분이라고 하는 건 뭐 중에 1분이에요? Out of an hour's journey. 1시간의 그 여정 중에서 1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1분 차이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1시간 중에 1분 정도니까 barely differ,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잘한 거죠. 그렇지. 지금 3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He isn't given.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요, alternatives, 대안도 제공받지를 못해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자, 어떤 대안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얘는 목적격입니다. 그 대안을 he might well prefer. 이 사람은 사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a slight cost in time. 시간에 있어서 약간의 비용, 즉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뭐 예를 들어 10분 정도 더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막 차선 변경이 없는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좋더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안을 제공받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야, 이 길이 10분 더 빠르니까 일로 가. 내비게이션은 저한테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The system's method.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remain evident. evident는 명백한 이런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remain 뒤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그랬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눈에 잘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So that. 그래서 Even if Tom were tempted to trust it. Even if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니까. Tom이 be tempted to. 투부정사하도록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뢰하도록 유혹을 받을지라도. 이게 뭐지? 그것이 여기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겠죠. 탐이 이거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손 치더라도 the silence and secrecy promotes distrust. 자, silence는 침묵이고 이거는 이제 비밀이란 뜻이잖아요. 침묵과 비밀이 어떤 distrust, 불신이라는 것을 promote,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조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을 조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요. 이 evident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한 겁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침묵과 비밀이라면서요. 그럼 이 시스템은 저한테 왜 자기가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죠. 그러면 이 시스템의 방법이 눈에 잘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5번이 지금 내용상 말이 안 되고요. 반대말을 넣어봐라 그랬으니까 아마 히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뒤에 쓰인 so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침묵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만 만들어내거든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게 뭐랑 똑같냐면 top-down business decisions. top-down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는 해라. 상명하달이라고 하죠. 상명하달식 결정. 근데 뒤에서 이렇게 PP가 지금 꾸며줍니다. Made without collaboration. 어떤 협력 같은 것 없이 만들어지는 이 상명하달식 그런 결정이 are distrusted. 신뢰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똑같네. 내비게이션이 그냥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됐어. 넌 알 거 없고 일로 가.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간과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이에 의사소통이 부재되어 있다.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의 방법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자, 빈칸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no way to interact, 상호작용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사실은 이 문장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재활용 지문만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막 추천을 했을 텐데 특히 내신용으로는 이 부분 꼭 한번 봐두십시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제가 택시 저거 운전을 못하니까 급할 땐 택시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면 이제 기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물어보세요, 기사님?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진짜 한 5분 차이인데 약간 고기를 덜 막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좀 덜 막히긴 하지만 훨씬 더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택시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라는 것까지 알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3번 같이 볼 거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get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get은 목적어 보어. 특히 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면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involved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참여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small scale programs, 소규모의 프로그램들. 자,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가? 투부정사 수식이죠. To get lonely school children, 외로운 어떤 학생들을 more involved, 보다 더 참여하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can work, 작동을 하는데요. exceedingly well. 우리 부사는 웬만하면 아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또 그 생각했죠? 선생님, 이거는 PP인데 왜 이게 형용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ing, PP, 분사는요. 기본적인 성격이 걔가 형용사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분사, PP에서 파생된 단어도 지금 위치를 하고 쓰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 most direct way,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Of undoing the damage. undo라고 하는 거는 행해진 것을 다시 취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행해진 어떤 그 피해를 갖다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직접적인 방법. 자, 근데 이때 이 damage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얘가 PP니까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Caused by social exclusion. exclusio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제, 빼버리는 거. 사회적인 배제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피해를 갖다가 다시 되돌리는, 복구시키는 가장 좋은 직접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거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To bring the shy, 그 수줍고, lonely, 외롭고, alienated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고립된 이란 뜻입니다. 원래 alienated이라고 하면 이렇게 외따로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고립된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어디로 데려오는 거래요? Back into the embrace of society. 사회의 embrace가 끌어안는 거니까 사회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왜 생겼어요? Social exclusion. 이게 사회적 배제. 한마디로 그냥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사회의 품으로 데려와야 되겠죠. 다시 사회 속에서 포용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챙기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 shy는 뭐예요? 네, 수줍은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랬어요. 이 unfortunately는 사실상 그러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밥이 없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불행하게도 밥이 없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자, 불행하게도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 즉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했던 사람들은요,
tend to be regarded. be regarded as는 뭐뭐로 여겨지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냐면 desirable, undesirable interaction partners. 바람직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의 파트너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회의 품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랬으니까 사회의 품으로 데려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사회의 품으로 데려오는 게 쉽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져야 되겠어요? 별론데 라고 여겨져야 되겠죠. 그러면 잘 데려오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자리에는 undesirable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파트너로 여겨지냐면 by those,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with greater social skills, 더 큰 사회적 기술을 지닌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사교성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상호작용의 상대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사회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This is because. 자, 우리 this is because 나오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왜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론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They are objectively less rewarding. 자,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less는 덜이고요. rewarding이라고 하는 거는 보람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덜 보람이 없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o spend time with.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도 뭐 10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친해진 것 같지도 않고 애가 너무 내성적이라 뭐 걔랑 시간 보내는 건 별로 보람이 없어.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ecause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associating with them. associate with가 어울리다 이런 거고요. 지금 얘가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carries with it. 이 표현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수반하다, 어떤 결과를 수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A social stigma, 부정적 인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야, 걔 이상한 애인데 너 걔랑 놀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을 탐탁지 못하게 여기는 이유, 같이 시간을 보내봤자 뭐 그다지 보람도 없더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나만 얻게 되더라. 그래서 같이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이상하죠? with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띡 끝나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It is objectively less rewarding. 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예요. 뭐가? 여기가 이제 진짜 주어인 거예요. To spend time with them.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뭐야 이거, 야, 너 이거 가짜 주어지. 너 뜻도 없잖아. 너 가. 그래서 지금 누가? 얘가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지금 변형된 겁니다. 해석은 똑같고요. 그냥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할까 봐 얘기한 거지 이거 아무도 문법적으로 물어본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갑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럼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사회품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What is necessary? 자, 필요한 것은 are policies,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정책입니까? that 이하를 분명히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social cohesion. cohesio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응집되는 거. 그래서 통합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사회적인 응집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is maintained, disregarded. 유지가 되고 혹은 무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within various social institutions. 다양한 사회 기관들 속에서. 또 in society at large. at large는 전체로 이런 이야기니까 크게 봤을 때 사회 전체 속에서 이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유지돼야 됩니까? 지금 무시돼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사회품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maintained가 되는 거고요. 이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뭐가 필요하다고요? policies,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Small scale programs.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그냥 소규모 프로그램, 뭐 교실 안에서 친하게 지내기 이런 거요. 이런 거. 근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외로운 아이들이 more involved. 서로 보다 더 참여를 잘 하게끔 해주는 이런 소규모의 프로그램은 can work exceedingly well. 굉장히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엔 안 읽어도 알겠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조그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Finding ways, 방법을 찾는 것.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아이고 또 투부정사 수식이구나. To reverse the increasingly individualistic trend. reverse가 뒤집는 겁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뒤집어 엎을 방법. 근데 어디에서? 이 서구 사회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와 엄청 기네. 여기가 지금요 이만큼이 주어고요. 지금 ing 동명사가 이끄는 주어예요. 개인주의적 이 추세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방법을 찾는 것이 is a much taller order. 뭐래요? taller order니까 무리한 요구죠. 이게 훨씬 더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크게 뭔가를 바꿔보자. 근본부터 바꿔보자라고 하면 이건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리한 요구니까 안 하고 포기하자 이럴까요? Yet,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무리한 요구지만요. If we value,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긴다면요. 뭐를? Our collective, 이게 집단적인 거고 individual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행복 혹은 개인적인 행복 같은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 lack of social integration.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게 통합이니까 사회적인 통합이 결여되어 있는 거. 이것은 goes hand in hand with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간다고요. 뭐랑 같이 가요? A host of 많은이란 뜻이에요. Other social pathologies. 자, 요 단어는 하단에 병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이에요, 병. 이 다른 사회적인 병적인 일들, 병적인 현상들 이런 거랑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간대요. 아, 쌤,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가 병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병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collective well-being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는 뭡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번 전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회적 배제에 의한 피해를 갖다가 복구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다시 포용해야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 또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괜히 나까지 낙인을 찍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전반적으로 사회 화합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요 지문은 글의 순서 문제 출제하기 아주 좋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회 속으로 끌어들여 포용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 이게 A단락이고요. B단락은 그러므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가 되는 거다? 정책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B단락의 내용이 되는 거고 앞에 A단락, B단락, 그 다음에 C단락은 어떻게 돼요? However, finding ways. 하지만 방법을 찾는 거. 그럼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 소규모로는 잘 되더라. 하지만 뭔가 이 추세를 다 뒤엎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잘하셨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웠죠? 자, 오늘은 세연이 친구 사연 들으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하나를 고르라면 엄마 딸로 태어난 거야. 고3 생활 씩씩하게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어머니가 딱 이거 지금 화면 보시면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잘 해내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숙제까지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문항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근거 찾아서 좀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